언제리시오 자 언제리시니 고지지근하시오 감히 수통하소서 위길. 안녕하십니까. 동양학박사 담원 김성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쥐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소띠에 대한 그 주역으로 풀어보는 운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띠의 2023년 개면의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쥐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신축생이라고 했습니다. 신축생이라는 건 2021년생 그리고 1961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 3세와 63세에 해당되는 소띠를 이름하여 신축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기축생이라는 것은 2009년생 그리고 1949년생의 9년생을 일컬어서 기축생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축생은 올해 나이 15세 그리고 75세에 해당하는 소띠를 바로 기축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기축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걸 가지고 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이라는 건 이제 천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지라고 붙이고요. 이 간지를 가지고 이 간지를 통해서 역으로 주역으로 분석한다 해서 간지역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간지역. 자, 이를 담원은 간지작괴법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간지작괴법이다.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작괴라는 뜻은 무슨 뭐냐면 괴를 짓는다. 쉽게 말하면 괴를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운세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64괴가 있는데요. 그 괴를 뽑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작괴다 하는데 이걸 뭘로 뽑는다면 바로 이 간지역을 통해서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 처음에 보면은 이 시초를 가지고 펼쳐서 주문을 외우면서 괴를 뽑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시초법이다 이렇게 시초작괴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이자 또는 정통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괴를 뽑는 방식을 시초작괴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시초작괴법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간이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간이작괴법, 간이작괴, 즉 간단하게 괴를 뽑는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뽑는 건 여러 가지의 고려로부터 전래된 것입니다. 척전법이라 해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주사위를 한다고 주사위법,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한 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이 신축생, 그리고 기축생 이렇게 표현되는 이 자기의 간지를 가지고서 괴를 뽑는다 해서 간지작괴법이다 이렇게 저는 명명하였더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신축생, 즉 21년생과 1961년생 올해 나이 3세, 63세에 해당되는 소띠는 바로 이렇게 택산함이라는 괴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신축생의 본괴가 됩니다. 신축생은 택산함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생은 택산함이라는 본괴를 짓게 됩니다. 본괴가 바로 택산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괴는 택산함이지만 매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계묘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서 실질적으로 신축생의 실질적으로 괴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양효인데 양효는 음효로 변합니다. 음효는 또 양효로 변하는데 여기 지금 양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점이죠. 음효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생의 원래 본괴는 택산 함괴이나 계묘년의 신축생은 바로 이렇게 택지최라 해서 택지최괴가 요게 바로 뭐다? 신축생의 바로 계묘년 2023년의 괴가 택지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택지최인데, 그 다음에 이 택지최 중에서도, 이 소띠 중에서도, 자, 이게 11월생, 12월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생이 있고, 1월, 10일, 10월생, 2월, 9월생, 3월, 8월생, 4월, 7월생, 5월, 6월생. 이렇게 해서 6개의 효의 하나의 생월을 대입을 시켜요.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즉 이 2021년생과 61년생의 소띠 즉 신축생의 괴는 택지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생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변해서 요 괴는 2월생과 9월생은 택산함괴가 바로 올해의 실질적인 운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택산함괴가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다 풀어드리려면 시간적으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그러니까 61년생과 21년생의 신축생 소띠의 본괴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괴인가로 보고요. 이 괴는 태어난 월에 따라서 그 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운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만 전부 다 월생이 생월에 따라서 다 똑같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본괴는 택지최이지만 생월에 따라서 그 운세는 전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택지최 즉 신축생의 전반적인 큰 틀의 운을 보면은 택지최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택지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택지최, 이거는 택이라는 것과 지라는 글자, 이거는 태라는 것과 지라는 이런 괴가 모여서 택지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택지최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리어 등문지상이요. 가기 순중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해석을 해놨습니다. 잉어가 등용문을 오르는 상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무리들이 즐겁게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 그러니까 잉어가 등용문을 오른다. 등용문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잉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굉장히 고급 어종이잖아요. 근데 등용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급제를 했을 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은 그 과거 육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등용문이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이게 등용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매우 잉어가 등용문을 오르는 상이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무리들이 즐겁게 따르게 된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택지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좀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이 최라는 말은 취합한다, 모여든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요. 이 최라는 말은 단단하고 밝은 인재들이 모여서 잘 따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괴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와 지가 있는데, 요거 태는 뭐 오행으로 말하면 이게 물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이고 지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죠? 택과 지가 물을 모으니 서로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 위에 물이 모여드는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태라는 것은 굉장히 즐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는 것은 굉장히 순조롭다, 순행한다, 뭐 순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알맹이가 모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소흉, 작은 흉을 가진 그러한 길상의 상황계이다라고 하는데, 상황계라는 말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변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로 열고 관로 안에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적인 그런 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이제 주역에는 이 삼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여, 차여라, 무유리하고 왕, 무구, 소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쩌면 현재 있는 운은 탄식하는 것과 같은 운이다라고 했네요. 전반적으로 이 최라는 건 인재가 모여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그게 종합적인 기회라면, 요 삼효 현재 운이라는 것은, 현재 운은 탄식한 것과 같은 운이다. 이게 탄식하는 운과 탄식하는 것과 같은 운이다. 그래서 무유리다. 이론 바가 없다. 그래서 나아가면 무구하게, 나아가면 화는 큰 화는 없겠으나 소린하다 그랬네요. 소리야 더딘감이 있겠다. 다소 더딘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린이라는 말은 아낄 린자인데, 요거를 의역을 하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주저하다, 느직한 상태 이런 뜻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더딘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올해에 소위 61년생의 올해 신축생의 소띠의 운은 바로 탄식하는 것과 같은 운이라, 좀 이 탄식하는 것과 같은 운이라 크게 좋은 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가면은 크게 화는 없겠지만 그 성취하는 것이 다소 더딘감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를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전반적인 총 운세를 본다면 이 괴는 물과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게 택지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고 이건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땅으로 모이니 물이 땅으로 모이니 서로 모여드는 형상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만물이 서로 모이는 상이니 모든 일이 평화롭고 순조로운 길상이다. 그러나 현재 삼효인데요. 현재의 기운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위치가 아니며 위로 나아가고자 가로막힌 형국이라, 비록 재물은 모이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의 방해를 조심해라라고 했고요. 왜 여자의 방해라는 것은 이 태라는 것이 이제 다른 남녀로 구분하면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방해를 조심하라 했고요. 윗선에 가로막혀 위로 향하지 못하는 기운이기에 대인관계와 신용을 쌓으면 좋아지게 된다 이런 거고요. 이 최상위의 신임은 얻었으나 중간 상사의 신임이 부족하니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때가 지금 바로 평화롭고 좋은 순조로운 길상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윗선에 가로막혀 있는데 위로 향하지 못하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위에 최상위에 있는 실세는 나를 신임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있는 관리자 요 정도는, 그러니까 나를 신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거를 한다든가 추천을 한다든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인관계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업과 장사 이런 쪽으로 표현하면 모여드는 기운이나 아직은 지금 현재 기운은 아직은 때가 이르다. 그래서 재물은 따르나 관제구설은 또한 조심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
부동산 뭐 이런 주식운도 지금 이때는 때가 아니다. 다만 이 건물보다 부동산 같은 개념에는 건물보다는 토지 쪽 운이 더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직과 이직 이런 쪽으로 표현한다면 구직과 이직 모두 당장은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눈높이를 좀 조절하고 기대치 중간 정도를 선택한 다음 재도전하라. 영어는 무슨 말이냐면 기대치의 중간 정도를 선택해서 입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실력을 키우고 내 때가 될 때 그때 다시 어떤 재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명예승진 시험운으로 표현하면 명예승진 시험은 모두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망은 도리어 화를 초래하게 된다. 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특히 중간 상사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특히 중간 상사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고 시험운은 특히 눈높이를 낮추거나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이론 학습을 보강하라. 그 다음 기회는 더 좋겠다라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급하게 하지 말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처럼 이렇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시험문보다는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특히 그 고시 같은 경우는 다음 기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애정운으로 보면은 여자로 인해 간격이 생긴다 그랬고 서로 절교하고 이별하는 관계이면 서로 만나게 되는 운이다.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틈새가 생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혹 이렇게 서로 절교하고 이별한 관계라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운이다. 이게 최라는 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나이 되면 신축생이면 63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서로 서로 이별했거나 또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서로 다시 이렇게 합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건강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질병은 회복이 지체된다. 좀 급하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심신불안정의 심리현상의 증상을 좀 유의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은 국내 해외 모두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다 물보다는 산 도시 여행이 좋겠다. 그러나 가급적으로 지금 올해보다는 이렇게 내년으로 미루거나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툼, 소송, 분쟁을 참아라. 한마디로 참아라. 소송이 진행되면 굉장히 길게 간다. 지체된다고. 1년, 2년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은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분쟁은 굳이 길게 가야 결과가 서로가 좋든 나쁘든 결과는 오래되면 서로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화해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리면 신축생 즉 2021년 1961년 즉 3세와 63세에 해당되는 소띠의 올해의 총 운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책지쾌라는 그런 쾌가 나왔는데 이건 전반적인 그런 기후 61년생과 21년생의 전반적인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태어난 나이에 태어난 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한번 보지요. 지금 보시면 마침 이제 2월달과 9월생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택산함이다라고 하는데 택산함계를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신축생의 2월생입니다. 21년생과 61년생의 2월생과 9월생에 해당되는 운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소띠, 신축생 소띠의 2월생과
9월생의 운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택산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이라는 말은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다하다. 다하다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한다. 네. 그러면 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택통기지상이요. 또 앵문복무지다라고 했습니다. 산택통기다. 산과 물이 서로 통하고, 산과 물이 서로 통하고, 앵무새가 노래 부르고, 봉황이 노을노을 춤을 추는 그러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서로가 교통하고 교감한다는, 이거를 우리는 도저히 애정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정계, 사랑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잠깐 살펴보면 이 함이라는 게는 감정이 서로 동한다. 그래서 뭐 길상이다라고 표현했고, 감정이란 청춘남녀의 순진무구한 감정, 서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같다. 이 괴를 얻으면 감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요. 그런 감정이니까 바로 이념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함이란 애정의 갈등에는 별도 좋지 않는데 일종의 비교적 감성적인 것이다. 남녀 간의 감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길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해당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현재 운입니다. 9.3이라는 건 효사인데, 지금 현재 운이 보면 함기고라 직기순이 왕하면 인하리라 했는데, 자,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만 들으면 됩니다. 예, 좀 의역하면 교감함이 넉적다리에 감흥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데 집착하는데, 그와 같이 그 다른 사람 따르는 것과 같이 앞으로 나가면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더디게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먹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디게 된다, 더디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넉적다리에 교감한다라는 말은 비유하면 아직 결정적인 단계가 아닌 그 아래의 단계에 이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편을 쫓으려고 하는 까닭으로서, 만약 계속 그렇게 정도를 벗어난 방편을 취하려고 한다면 성취함이 더디고 구설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다. 자, 요걸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얗게 표시된 게 요게 현재 운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근데 얘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이라고 하는데, 양은 음과 이렇게 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양이 음을 하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 얘랑 이렇게 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원래 요거는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세. 어떤 국가로 보면 통치자 이렇게 보지, 그리고 회사로 보면 사장, 대표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실세인데, 나는 짝을 하는 게 실세와 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세를 넘어서 있는 막 이제 그 힘이 떨어져 있는, 힘이 무력한, 소위 말해 이게 왕이라면 이건 상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퇴위를 한, 그죠, 물러난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는 왕하고 실제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랑 이게 짝을 해야 되는데, 물러난 왕이랑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실세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물러난 소위 실권이 없는, 그죠, 실권이 없는 사람과 짝을 짓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편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편법적인 것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일도 성취하면 일도 더디겠지만 구설과 또 다툼도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운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운세를 봅니다. 총운세를 보면 함이란 모두의 마음이 합일이 되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함이다. 다 한다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 자, 다 하는데 요 뭐가 마음 심자로 이렇게 하면은 요게 느낄 감정할 때 이렇게 느낄 뭐 느낀다는 거, 감정, 바로
마음이 두 개 마음이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뭐예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은 윗사람의 보살핌을 받아 입신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나 윗사람은 실세는 아닌 까닭에 그를 따르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성취함이 더디게 되므로 반드시 균형감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괴는 남녀가 마음을 통하는 상으로 위에 있는 이제 소위 간인 소년과 태인 소녀가 요는 뭐냐면 이 괴의 기호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태산함인데 요거는 뭐냐면 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소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소년, 소녀, 소남 그러니까 두 청춘 남녀가 정욕을 통하는 상이라 남녀 인연의 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작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초지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괴는 두 청춘 남녀가 사람을 일고 가는데 현재 운은 뭐냐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걸 우리가 양다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뜻은, 내 마음의 뜻은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성사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초지일관할 필요가 있다. 내가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이제 사랑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면 초지일관해야 하는 것이니까 편법에서는 또는 이 양다리를 이중 애정을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정운으로 좀 더 구체화를 시키면 상대의 말은 너무 믿지 말고 이건 남녀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두고 살펴라. 그리고 양다리식 이중교전은 구설을 반드시 따르게 되니까 주의해야겠다. 특히 오늘 강조합니다. 이건 애정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운을 보면 여기서 이 가운은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요.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에 그러한 다툼의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화목을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기다려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 시기가 지나가면 곧 전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결정적인 단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면서 화합하는 것이 능히 이런 기회를 이런 시기를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딸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아이와 산마 모두 건강하다. 사운으로만 구체화한다면 아직 본 궤도에 이르는 기운이 아니니 하는 일 이외의 사업이나 다른 사람의 꼬임과 관제구설에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적으로는 심각하진 않으나 이게 이제 애정괴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성병이라든가 여성병이라든가 이런 남성병 그런데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신경통은 치료는 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운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다. 자유여행보다는 집단여행이 더 좋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룹 지어서 막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이고요. 소송 분쟁 다툼으로 가면은 승소의 기운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으로 조정이나 합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운으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구직, 이직 이런 경우는 구직이나 또는 이직 이런 거는 취직운은 좋다. 구직이나 어떤 이직운은 좋다. 다만 눈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내가 여기에 못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르지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본궤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승진이라든가 또는 명예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승진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나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시험문도 마찬가지 그다지 나쁘지가 않다.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하라. 여기서 좀 더 분발하라는 건 아직 좀 모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왜 본교대에 아직 오르지 못한. 그래서 좀 더 분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1년생과 61년생의 소띠, 올해 나이 3세와 63세에 해당되는 소띠인 신축생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총교회를 보았다면, 이번에 지금 그 2월달과 9월달에 택산 함께라 해서 그 운세를 풀어보았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11월, 12월, 1월, 12월 이런 나머지 월도 다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괴를 설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이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꼭 나는 올해 어떤 계획이 있고, 또는 그 집을 사야 된다든가, 또는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다양한 어떤 그 궁극적인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해당되는 그 월에 오늘 해석해 드리지 못한 나머지 생활들은 제가 동영상 말미에도 안내를 드리겠습번은 전화로 010-5278-0188번으로 저는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전화로 반드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전화가 아니라, 전화는 일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문자로만 본인의 성명과 그리고 남녀 구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남면 남, 여면 여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생년월일시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되면 1961년 뭐 6월생이다. 그럼 이렇게 6월생, 1961년 6월생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꼭 궁금한 거, 전반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더 이렇게 궁금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는 일절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도 해야 되고요,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논문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화로 주시면은 응대를 일일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린다라는 말씀 약속드리도록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구독, 좋아요 이거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시면, 알람을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동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알릴 수, 제가 주역을 실용화하고, 또 그리고 현대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계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작계법을 통해서 풀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런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있어서는 큰 힘도 되고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실 때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원 김성수였습니다.